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강서 을구 출신 진성준입니다. 청와대의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들이 주로 대국회 업무를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정무기획이면 뭐 정치 공작을 하는 곳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기획하는, 전략을 기획하는 일을 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직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나오게 되었는데, 지방선거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도 임기 초와 거의 엇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때에 떠난다, 박수 칠 때 떠난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부끄럼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고요. 중학생 시절에 국어 수업을 듣는데 당시 국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아무 말 없이 칠판에 판서를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판서했던 게 뭐냐면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찾아봤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 그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하는 말이 그야말로 가슴에 탁 꽂히더라고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또 동시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살다 보면 저라고 왜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부끄러움들이 있지만 부끄러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저는 19대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서울시 강서 을구를 지역구로 정하고 이제 도전을 했는데, 그때 떨어졌죠. 4년 전에.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라고나 할까, 이런 굉장히 크더라고요. 가장 큰 숙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 지역구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 변화하는 것이 저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막상 이제 선거를 치르고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오로지 지역구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국가 전체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역구 정치인은 이 균형을 잘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강서구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국정을 수행해 가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숙제인데, 그런 숙제를 이렇게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강서구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번 꼽게 되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29살 때 국회의원의 말단 비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턴 비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무자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정치 실무를 하면서 그것으로 이를테면 생계를 유지해온 직업 정치인이잖아요. 밥벌이 하려고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만, 또 동시에 그러면 정치는 취미로 하는 것인가? 취미로 하는 정치면 잘하는 건가? 또 직업으로 정치를 하는 거라면 그거는 늘 밥벌이에 연연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소신 없는 정치를 하는 것인가? 그건 저에게는 풀어야 될 아주 이렇게 근본 문제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정치학자인 막스 베버가 똑같은 제목의 책을 썼잖아요. 원래는 이제 강연을 한 것을 이제 책으로 엮어낸 것인데, 독일 말로 하면 Politik als Beruf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루프란 말이 직업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소명이란 말로도 번역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업이 밥벌이의 수단으로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의 천직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소명으로서 그런 일을 평생 수행하고 산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이라면,
직업으로서의 정치란 말과 소명으로서의 정치란 말은 다르지 않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갖추라고 막스 베버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한 번도 국회의원이 못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곧 직업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 또 소명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견지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시대정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정신을 매 시기마다 또 중대한 시기마다 결정짓고 시대정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과제들을 정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향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권력을 놓고 경쟁하기도 하죠. 시대적 과제를 확정하고 또 그것을 위한 자원을 배분하고 또 그걸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경쟁 이것이 다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뭐다라고 규정하기 좀 어려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양극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불평등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 심지어는 차별과 멸시와 혐오의 문제, 그 양극화의 핵심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산의 핵심은 8알은 부동산에 있다. 이 부동산의 양극화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씨름할 때가 왔고 이것이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는 씨름에 들어가야 하고 수많은 사회적 논의와 타협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전시켜서 이 부의 양극화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맞춰내는 일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좌지간 그것이 시대적 과제다라고 하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공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갈등들을 야기하고 또 그 갈등들을 다 조정해내는 아주 힘겨운 작업이지만 공인으로서 산다는 것 역시나 사생활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니까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집에도 좀 소홀했을 거고 그것이 늘 미안함으로도 있을 텐데 지난 4년 동안 진성준 수고 많았네. 잘했어. 수고했고 진성준 화이팅.